예,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요. 이번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비리 첩보 관련해서 이 그동안에 청와대 자체 진상 조사를 밝힌 내용을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문제가 됐던 비리 첩보에 대한 내용은요. 이첩 경과에 관해 예, 조금 전에 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좀 볼까요? 저희가 얘기하자면요. 그 관련된 비리 첩보 내용은 그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일부 편집을 해서 문건을 정리했고 그것을 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 그다음 민정실에서는 반부패실, 박형철 반부패실로 넘겼고 그리고 나서 반부패실에서 그 관련된 기관인 그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 5분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누가 전달했고 이 생성은 누가 했고 어떤 편집 과정은 거쳤을까 이런 얘기를 질문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그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백원우 비서관인지는 설명이 돼요.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시발점은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행정관 그래서 특감반원이라고 친다면 특감반원의 어떤 스마트폰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여기서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 행정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일단 마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제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까 규정할지가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저도 자세히 그 우리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이런 해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우선 첫째, 지금 자 우리 숨진 그 A 수사관이 제보를 받거나 작성한 게 아니다. 이건 해명이 되는데 그러면 자 다른 행정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적 인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SNS에 제보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그거를 그대로 이를테면 이건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을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사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사 대상이 아니에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히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팀에서. 그런데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 A 수사관이 아니고 그 B 총경이 이 내용을 가공을 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A 수사관이 안 해서 그분이 좀 억울하게 됐다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가공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대로 이첩을 했다면 그나마 또 뭐 이런 게 왔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알아봐라고 했다고 하는 거 납득이 된다고 치지만 네. 그거를 또 가공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 가공하면 안 돼요. 우선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또 이제 따져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가공을 어떻게 했느냐.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했다 만약에.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적어도 법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네. 우리가 농담으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래고기 사건 알아보러 내려갔다 그러니까 고래가 친인척이냐 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안은 그 민정비서실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민정비서실에서 특히 그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가 됐건 누가 됐건 개인적으로 더구나 이렇게 제보를 받은 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했다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게 좀 두 가지 납득이 안 점이 돼요. 일단 봐야 될 거예요. 첫째 만약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자, 청와대 익명의 투서나 네. 우편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접수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첫째. 자,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익명으로 들어오는 것과 차이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 SNS라고 한다면 누가 보냈는지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을 통해서 익명으로 보낸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가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수사가 개시가 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수사를 일정하게 유도하는 듯한 어떤 내용을 구성이 편집 과정에서 됐다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많은 첩보가 들어올 때 분류를 하면서 첩보 보고서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냐는 네. 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여기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저는 일단 유보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랬으면 우선 제가 제 얘기 거쳐서 이렇게 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제보를 접수한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은 이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의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다는 부분을 고민정 대변인이 말했고요. 밝혔고요. 예, 그 예. 밝힌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민정수석실에는 4개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등 이제 4개가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는 것이요. 친인척으로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부패 비서관실이랑 업무 간의 상호 그 비서관실 간의 조력의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보를 접수했을 때 당연히 제보 접수한 원문을 뭐 가치가 없어 이렇게 내팽개 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보를 보고서 검토한다면은요 자기 상급자한테 민정비서관이 당시 백원호 비서관한테 보고를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민정비서관이 옆에는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길 수 있는 이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그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예. 어떻게 처리가 됐었어야 되냐면 자 개인적 인연이건 사적 인연이건 자관 제보를 받았으면 그거를 그대로 민원 비서관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원 비서관실에서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룰 사안인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에 보내야 되는 건지 경찰청에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처리하기 부적절하니 이를테면 뭐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든가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거를 우선 그 제보받은 경위도 불투명하지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가공의 정도 그거는 드러날 거예요.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다. 네. 그다음에 그거를 또 정상적인 루트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한테 전달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전체적인 그림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를테면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원래대로 하면 그 제보 내용을 그대로 민원 비서관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검토해서 갔다 그러면 이런 파장이 안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예. 좀 여기서 가공을 더구나 했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궁금한 얘기예요. 점이 하나 예. 있어요. 민정수석실에는 이 민정비서관하고 반부패 비서관이랑 법무비서관 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4개가 있는데 지금 이전 수석이 이야기하는 그 민원비서관 만약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민원비서관이 다양한 없잖아요.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담당하는 곳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아주 미묘한 섬세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제보를 받는 것을 왜 자기들이 바로 민원비서관에 갖다 놓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관련해서 이 브리핑한 내용 저희가 좀 짧게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이제 브리핑한 내용에 있어서는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두 가지를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표 내용에 보면은 이 행정관이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서 이메일로 전송한 후에 출력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제기했던 문제 예. 그대로 일단 넘긴 다음에 후 조치로 편집을 해서 이제 다시 문서 형태로 넘긴 것이냐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목을 보면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거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특감반원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도 근무한 그러니까 경력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보면은 이 행정관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하나를 해명하려고 해명을 하니까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자꾸 그런 해명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한꺼번에 하면은 그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을 할 텐데 한 구석에 이건 아니다. 또 저건 아니다. 그렇게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 자 이제 제보를 받은 경위도 불투명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공을 했다는 부분인데 자 그럼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지금 가만히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기존에 저는 기존에 이게 보도된 게 다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냐 가공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저는 안다고 봐요. 왜 이 검찰에서 오래 아니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정보를 다룬 사람들은 그 민감성을 금방 알아요.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왜 가공을 해서 넘깁니까? 그 로 데이터로 넘겨도 의혹을 받기 충분한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제 저희가 또 잠깐 얘기하다가 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도 더 자신 있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바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만약 거기 담겨 있다면 지금 보도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하명수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이 지금 사안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이게 제보를 어떻게 받고 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시켰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조국 수석한테는 보고가 된 건지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 지금 백원우 비서관 차원에서 한 건지 그러면서 또 박형철 비서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각조각 나오는 거에다가 조각조각 해명을 하니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질 이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조금만 선의를 갖고 본다면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클리어된 상태에서 다 정리된 상태에서 종합 발표하는 게 있고 검찰 수사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최종 결과 발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파악된 부분을 우선하고 계속 가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가공을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것처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 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 뭐냐면 지금 발표에도 뭐가 있냐면 첫째 그 SNS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기 해서 이메일로 보냈고 출력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그거를 편집 정리한 다음에 첨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메신저 내용 그 자체를 그래서 캡처를 받았거나 했던 것들을 첨부를 했다면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죠. 원문이 있지만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요약본으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 원문을 붙이는 거라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그 첩보 문건 원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황운하 청장도 검찰에 넘겼다고 했으니까 경찰이. 이건 아마 검찰은 알고 있겠죠. 저는 거기서 확인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이동관 전 수석이 지금 그 문제 제기했던 거는요. 만약에 기자회견장에 예전에 그 이동관 전 기자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그 브리핑에 대해서 막 이거는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는 브리핑이라고 이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의. 그래서